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이 일본 부동산 버블 사태를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6억 원에 산 집이 3년 만에 1억이 됐다는 전설,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많이 언급될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일본과 한국이 같은 흐름으로 따라갈 것인가?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오늘 영상에서 좀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 그리고 추락한 집값이 왜 회복을 못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은 어디나 다 동일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버블이 빠르게 붕괴됐다는 거죠. 1986년 2월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4.5%,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뒤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3.25%를 첫 인상 시점으로 1990년 8월에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금리 변화를 가져왔을까? 바로 물가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수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도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가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왜 급격한 저물가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물가가 일어났으니까 저금리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물가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드린 게 무엇이죠? 유가입니다. 자, 1985년 11월 WTI 원유 가격이 31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1986년 3월에 WTI가 12불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유가가 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환율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배가 급등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원유 가격하고 그리고 엔화 가치 모두 다 물가를 강력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급격한 고물가가 생겼을까요? 또 유가를 봐야겠죠. 1988년 9월에 WTI가 13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에 40불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환율을 봐야 되는데 1989년부터 엔 강세에서 엔 약세로 전환되네. 그러면서 물가 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가와 고물가의 반복으로 일어난 극단적인 금리 변화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저물가 이후에 찾아오는 고물가를 조심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물가 관련돼선 지표는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현재 한국도 바닥까지 갔던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죠. 2020년 4월에 국제 유가가 20불 이하로 떨어지고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 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90불 넘고 지금 100불 넘보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저물가 이후에 고물가로 시작되는 부분은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한 부동산 가격 급락 직전에 일본은 규제를 쏟아냈거든요. 어떤 규제를 쏟아냈냐? 1989년 5월에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라는 강력한 규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융자할 수 있는 양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요, 이로부터 6개월 뒤부터 빠르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8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벌써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해외 IB에서는 2.25에서 2.5%까지 올라간다고 본 겁니다. 가장 낮았던 금리에서 2%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작년 8월에 하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첫 올렸던 시점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9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989년 5월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1990년 4월부터 대출까지 막았지만요.
진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9개월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동성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상당 기간 거래 급감 이후에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금리가 정말로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올해 가격 하락보다는 내년 가격 하락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 특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된 건 EBS 지식 채널에서도 다뤘죠. 너무 높은 가격, 나타나지 않는 구매자, 그것이 바로 거품의 최정점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현재 한국도 5개월 연속 수도권 부동산 거래 급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월에 4,215건이 등록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금리 인상 한번 딱 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니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거의 3분의 1 토막, 12월 달에 4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그래요. 작년 8월 달에 13,000건까지 거래량 찍었는데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니까 10,000건 이하로 떨어지고요. 12월 달에는요, 8월 달에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급감하고 있는 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왜? 집값은 하루아침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조정받는 것이 진짜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급속도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자료를 보면 항상 주택지하고 상업지가 나눠져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주택 평당 가격이 아니라 지가 변화 추이, 토지 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핵심은요, 토지 버블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사무실 부족하다고 시작된 것이 상업지 버블을 불렀고 주택지 버블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주택 가격까지 급등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이 버블 붕괴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게와 기업, 일본의 민간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아파트와 꼬마 빌딩 중심의 한국 버블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은요, 유난히 과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갖고 있던 나라에서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 번은 반등이 일어나게 되거나 또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보통 급락하면 급내 잡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하면서. 게다가 그 정도까지 급락하게 되면 소유주들도 안 팔고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이런 급락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큰 차이점이고 일본만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과도한 대출의 문제가 된 겁니다. 토지의 120%까지 적용된 LTV 그리고 주택의 80%까지 적용된 LTV가 문제가 됐던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권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출 가격,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네.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차주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추가 담보를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유주가 연끌해가지고 샀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죠. 이것이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추가 부동산 급락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금융권의 추가 담보 요구로 이루어지고 매도 물량 증가로 부러지는 무한 반복이 일어나면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서 기업과 가게, 금융기관 모두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보면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은행, 신용금고, 신협의 파산 건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자산 버블 붕괴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보유했던 주체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요,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기업과 가게가 같이 작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기업과 가게가 작살을 난 상황에서 경제를 떠받들 수 있는 주체는 누가 있다? 바로 정부밖에 없다는 거죠. 급강하는 일본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이후에 지출을 크게 늘려나가다가 현재 250%를 넘는 수준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왜? 인위적인 정부의 부양책이 없으면 일본 경제 자체가 생존 안 되는 수준까지 버블 붕괴 충격이 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의 핵심은요, 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이 아닙니다. 왜?
30년 넘게 회복되지 못하냐 이거죠. 자,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 형성됐고 붕괴됐고 좀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붕괴된 집값이 일본을 따라갈 것인지 미국을 따라가서 다시 반등할 건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진짜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